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부각시켰다. KF-21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성공적 개발로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 반면 미국의 F-35는 높은 가격과 결함 문제로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방산 보호를 위해 항공 부품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의 F-15K와 F-16 유지 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KF-21 부품 국산화율을 68%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국산화율은 80%에 달하며 해외 의존도를 크게 줄일 전망이다. F-50은 이미 80% 국산 부품을 사용하며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 KF-21은 핵심 부품 국산화로 유지보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강화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생산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가동률과 전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KF-21 양산은 항전 장비 국산화와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한국은 전자전 체계까지 독자 개발하며 F-15K 국산화 가능성을 열었다. 완성 시 한국은 4.5에서 5세대 전투기 300여 대를 보유한 강대국이 된다. F-15K와 F-16의 가동률은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하락세다. F-4의 가동률은 2020년 69%로 목표 75%에 미치지 못했다. F-15K는 20년 사용 후 항제밍, IPF,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3조 원을 투입했으나 추가 성능 향상이 요구된다. F-50은 이스라엘 이름-2032 레이더를 사용하나 M-9 사거리가 7km에 불과하다. 100km 탐지 후 7km 접근은 전술적 한계로 S의 레이더 탑재가 시급하다. KF-21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전자전 장비 통합으로 경제성을 확보한다. 중동 국가들은 노후 전투기 교체로 KF-21을 도입 후보로 검토 중이다. UAE와 사우디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KF-21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KF-21은 프랑스 라팔과 동급 공대공 체계 완성 시 이를 능가할 전망이다. 블록 2에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면 주변국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UAE는 경제력과 군사 수요로 한국 방산의 최적 파트너로 떠오른다. KF-21 개발은 초기 우려를 딛고 실전 기체 생산으로 성공을 입증했다.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는 한국의 S-레이더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레이더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다. S의 레이더는 공중지상 표적 추적과 다중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술이다. 한국은 선진국만 보유한 레이더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루마니아는 기술 이전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을 추진한다. 폴란드 협력 모델을 참고해 KF-21은 유럽 안보에 최적화된 전투기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개량으로 유럽 다수 국가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대량 생산 역량을 확보해 수출국 납기 준수를 목표로 한다. KF-21은 초음속 전술기로 8개 초음속 무장을 탑재해 성능이 뛰어나다.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으로 24시간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초음속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득초음속 미사일 탑재로 다목적 플랫폼이 됐다. 레이저 무기 도입 연구로 6세대 전투기 도약 가능성을 열었다. KF-21은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무인기 연동 작전을 고려한다. 엔진 국산화는 KF-21의 완전 독립을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며 초도 200대는 미국 통제를 받는다.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로 수출 제약을 없애고 성능 향상을 목표한다. 2025 아덱스에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시제품이 공개됐다. 12년 개발 끝에 미사일 엔진에서 대형 터보팬으로 도약했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이다. 100조 원 경제 파급 효과와 16만 명 고용 유발이 예상된다. 초기 시제품은 블레이드 균열로 전소 위기를 겪었으나 내열 소재가 발전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중형 무인기에 탑재되며 파생형 개발이 용이하다. 12,000파운드급으로 확장 가능해 KF-21 유인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무인기 엔진은 수출 제약이 적어 독자 운용의 자유도를 높인다. 스텔스 무인기는 유인기와 혼성 편대로 적 방공망을 교란한다. KF-21과 무인기 협동작전은 전술 교리를 혁신적으로 바꾼다. 무인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성능과 독립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대형 무인기 수요 증가를 입증했다. 국산 엔진은 유지보수 체계 단순화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1000시간 이상 정비 없는 내구성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KF-21은 170대 내수와 300대 이상 수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가 잠재 고객으로 확보됐다. 수출 이익은 6세대 전투기 개발 자금으로 재투자될 전망이다. KF-21은 2023년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다. 시험 비행은 저속, 엔진 정지, 급강하 등 극한 상황을 검증한다. 이천의 시험 비행을 통해 조종사 안정과 성능을 확보했다. 개발 10년 만에 선진국 15년 이상 소요를 앞지른 기적이다. 스텔스 기술은 RCS 저감과 전파 흡수 소재로 피타뮴을 줄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컨퍼멀 안테나 개발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켰다. 미국은 컨퍼멀 안테나 수출을 제한했으나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KF-21 블록 1은 4.5세대, 블록 2는 5세대 스텔스 성능을 목표한다. F-22, F-35 대비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나 주요국 전투기를 능가한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스텔스 소재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주목했다. 중국은 KF-21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다 비행 성공에 침묵했다.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며 6세대 F-3 개발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F-3는 50조 원 투입에도 실패. 지게프로 방향을 틀었다. 지게프는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하나 2050년 배치로 성과가 불투명하다. 일본의 F-2는 F-16 개량형으로 3배 비싼 가격에 비판받았다. KF-21은 독자 설계로 미국 유럽 부품을 최소화하며 완성됐다.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서 답보 상태로 미국의 기술 개발 촉구를 받았다. 한국은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 2028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KF-21의 RCS 저감 설계는 최적화된 곡선 형상으로 구현됐다. 컨퍼멀 안테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6세대 기술로 AI, 무인기 연동, 레이저 무기를 준비한다. 중국과 일본의 비판은 한국의 기술 도약을 막지 못했다. KF-21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했다. 트럼프의 수출 제한은 오히려 KF-21의 독립성과 가치를 부각시켰다.
한국은 엔진, 레이더, 스텔스 기술로 자주국방의 새 지평을 열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한국 방산의 미래를 상징한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적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있다.